요충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도심 통과, 그리고 경부 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비율이 음성이 지금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진천이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 15.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충북 경제자유구역층이 있고 충북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세종 대전 청사와 인접해 있어서 지방자치제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효과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글로벌 인재 유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이민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이민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과 외국인 전담팀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의 구성, 지역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이민정책을 선도하여 도민 여러분께 자부심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부연해서 좀 설명하시죠? 기획관님, 다른 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셔서. 저희가 충청북도가 그 이민청 후보지로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걸 저희가 이렇게 7가지로 모아봤는데요. 좀 전에 저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지역권 이런 게 있고, 또 충북에 이제 몇 개 시군 같은 경우 외국인 분포라든지 또 이제 외국인 증가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앙의 부처라든지 관청하고 이렇게 또 가까운 데 있어서 서로 업무 협력,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충북도 충분한 입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이민청 위치에 먼저 뛰어든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들도 각각의 입지 여건상의 우수한 점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각 입지 여건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외국인 관리,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라든지 이민들 그 관리를 또 현장에서 해오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랑 여러 가지 맞물린다면 그 효과가 경제적 타당성, 가급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것으로 보는데, 충북도 그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전쟁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저희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진 전략도 저희가 현재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유치 전략을 발표를 했지만, 여기에 맞는 어떤 다양한 또 그 유치 타당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유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 같은 거는 좀 본격적인 연구 경력을 맡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민간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고, 또 폭증하고 있는 청주공항이 이 지역에 있으며, 또한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시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충청북도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오는 것이 합리적 객관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예. 네, 지금 이제 입지가 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충북 내에서도 어디 쪽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하고 거기까지. 예. 예, 예.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이민관리청을 이렇게 유치하시겠다고 오늘 발표하신 이유 두 가지 있는 거죠. 우선은 충북 안에서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검토된 바는 없고 또 용역이 실시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총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정의 내용들이 이번에 총선 후보들을 통해서 또 총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 이런 것들도 공감대를 여야를 떠나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문제 또 이 지금 오늘 발표하는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문제 이건 여야 없이 후보들에게 관철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보면은 충남이나 인천 쪽보다는 좀 그러니까 충북이 어느 정도 좀 적은 것 같은데. 뭐가 적은가요? 객관적인 수치로 어떤 수치가? 입지 타당성. 그러니까 접근성 빼고는 나머지 외국인 비율로 보면은 이제 교에서 제시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도에 유치했을 경우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정부 쪽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접촉한 바는 없고 여기 지금 와 있는 출입국 관리소 그쪽 직원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KU 학생의 문제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항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입지가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외국인이 뭐 임자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보다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볼 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방송입니다. 저희 유학생 2만 명 유치 사업 추진하시는데 사실 이제 학생 비자로 와서 뭐 도망가거나 불법 체류자로 되는 경우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치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정부가 비자를 이렇게 뭐 내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00명 유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도가 이분들이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라고 할까 그런 노력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 명의 우리 자매견을 맺는 가디언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 여기에 적응하고 또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많이 쓰고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 들어오면은 오는 과정에서 소위 데포짓이라고 하는 신용을 얻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와서도 학비를 또 갖고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들이 공부보다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일정하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비자 제도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 필요하시면 더 하시고 한 분만. 기존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랑은 뭐 역할이 어떤 게 다른 거고 지금 유치를 도전하는 데가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그 지자체들 어디 있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청주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인력이 한 93명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공항이 청주국제공항이 요즘 이렇게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 공항 쪽에도 이제 인력이 나가서 그 상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이 공항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충북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중앙 부처죠. 중앙 조직. 그 이민청 출입국 관리랑 이민 업무를 같이 하는 이 중앙 조직이 여기 만약에 충북 지역에 오게 되면 이 중앙 부처에서는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을 유치하는 게 대단한 또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 수요를 저희가 지금 충북의 의지나 어떤 이런 그 지금 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게 여지가 많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좀 유치 쪽으로 지금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6군데 정도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제 경기도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유치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우수한 점을 이렇게 내세워갖고 유치하는 것만큼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 충북도 여러 가지로 장점이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동포청인가 우리 인천. 예, 인천에 해외 동포청이 이미 있는데 그 인천에서 그 해외 동포청 유치한 그 어떤 전례 이런 거를 좀 저희도 하면서 뭐 비수도권 쪽 그리고 이제 육지 내륙에 있는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처럼 공항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저희가 주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영종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청이 거기에 유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출입국 이민청이 여기 올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가시지 말고 얘기 좀 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일단은 유치하려고 하면은 유치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님까지 나서가지고 유치하려는 건데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유치하면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선다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먼저 유치해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랑 이런 거를 좀 내세운 지자체 사례를 일단은 들더라도 일단은 그 이 이민청의 조직이 인력이 한 4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0명, 심지어 이제 3,000명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는 뭐 1조 원 상당까지 올 거다 이렇게 이미 내세우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민청을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 그 특수성 이런 거를 그렇게 반영을 했을 때 이 효과는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이상의 어떻게 효과를 내리라고 좀 감히 예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설득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구체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북이 이민청을 확보해서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기대하는 효과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하고 계속 그 근로유학생 1,000명 유치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의 어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게 일단 많이 조성됐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공항이든 뭐 항만이든 뭐 이 고속도로든 이런 게 많이 좀
활발하게 뻗쳐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외국인에 특화된 어떤 특구라든지 중앙 정책이 많이 또 그 해당 지역으로 와 있느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송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뭐 시군으로 가면은 진천음성 뭐 산업단지에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려인 1000명 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이민청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 저희 쪽에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거로 작용했으면 했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떨어지지 안 좋은 부분은 좀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사님께서 불법 체류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제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취업 비자 얻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전용 비자를 새로 한다든지 뭐 외국인들 취업을 위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이민관리청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지금 K 유학생 1000명 유치는 이제 지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어떤 충북만의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광역자치단체에 특화된 사업이나 정책을 하면서 필요한 그만큼의 이 비자 관련 규제 완화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역 비자를 내세우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와 저희가 같이 연합을 해서 물론 이제 대상으로 정하는 게 뭐 근로 유학생만 하느냐 뭐 저기 외국인 근로자까지 하느냐 외국인 유학생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 범위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지자체 우리 광역에서 재정 부증이라든지 신분 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그 커버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거는 같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광역비자를 요청하는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계획과 좀 변화한 게 있나요? 유치 전략에서 뭐 회사들이랑 뭐 1대1 매칭이나 뭐 장학증서 발급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금 충북에서 청년 유치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계속 1000명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뭐 효과까지 신설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플랜 B나 플랜 C 같은 것도 짜고 계신가? 예, 그 부분도 지금 그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기업체나 아니면은 대학교를 꾸준하게 좀 접촉하면서 이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1000명 유치가 단기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이게 좀 단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더 좀 대상이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좀 그 중장기 전략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청이 아직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예. 공항이 붙어 있으면 이민청 업무가 좀 수월하다고 좀 판단이 돼요. 뒤에 말씀을 공항이 붙어 있으면 예. 거기 근처에 뭐 그게 이제 저희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그 출입국 관리소 이렇게 청주 출입국 관리소 이렇게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출입국 관리 업무 뭐 그 여건상 좀 근처에 공항이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게 좀 아마 좀 그 불법 체류하는 분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게 조금 그런 것도 그렇고 이민 뭐 입국 수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언제 오는 거지? 네.